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등시와이드의 김동석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제 2013년 새해 장이 열렸다라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이유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빠르다 싶은 생각은 항상 드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1월달 정도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1월 장세 슬슬 마무리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2월달 장세 준비도 해야겠죠. 자, 항상 이 정리와 또 새로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서 하기 상당히 버겁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께서 주시장에 대응하고 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 U1과 KT 온라인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메리츠 송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 장초반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선정하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그동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부진했던 우리 증시의 역차별 현상이 이제 마무리됐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환시장의 부담과 외인들의 포지션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고수들은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이득 후의 작전 타임에서 듣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주대형 대리가 미 증시가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고 랠리 지속이라는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과 국내 증시에 주목할 종목도 함께 제시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살펴봅니다. 네, 먼저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추천하신 종목 비상교육이었는데요. 자,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비상교육 어제 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요. 디지털 교과서의 성장 모멘텀과 실적 보전,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1월 24일 날 기관의 대량 매수 이후에 지금 3일 연속 조정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되 19,000원까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저가 시마다 매수가 관점이 충분히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디 선정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KTS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KTS는 컨택센터, 광고 서비스, 상품매 사업, 이런 통신,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고요. 이 컨택센터 사업으로는 KT 올레 고객센터, 그리고 114 번호 안내와 같은 이런 그 특수번호 컨택센터와 운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판매 사업으로는 114 우선번호 서비스, 그리고 부가 서비스, KT 모바일 유통, 스카이 라이프 등과 같은 그 KT 상품 이사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요. 지난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2,885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과 단기 수익은 판가비 증가를 내서 159억을 47억을 기록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신성장국력과 이런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사업 목적 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관 변경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관광객 대상으로 한 멤버십 서비스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에 신규 사업으로 인바운드 사업, 국내 입국하는 그런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은 관광객 대상으로 한 멤버십 서비스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구성은 그 부가세 환급 서비스와 이 교통, 통신, 쇼핑 이런 그 편의 제공이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이 멤버십 카드가 발행되면 이 카드 하나로 국내에서 쇼핑과 교통 이런 그 부가세 환급, 텍스 리펀드라고 하는 부가세 환급 서비스가 모두 가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KT의 통신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관건은 어떻게 이제 해외 관광객을 회원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중국 유일의 카드사인 은연카드라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의 독점적 제휴로 인해서 이 향후에 중국 내에서 발급되는 모든 선불 카드는 한국 여행 시에 편의 제공이 가능한 카드가 되면서 이 발급받은 고객은 자동적으로 이 KTC에 회원이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KTC의 멤버십 서비스 중 하나인 그 텍스 리펀드 사업, 그러니까 부가세 환급 사업은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그 글로벌 블루와 텍스프리 코리아 4개 업체가 있는데 최근에 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이 쇼핑 규모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세금 환급 건수도 2009년도에 34만 건에서 2012년 9월까지는 114만 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KTS가 이런 그 텍스프리 코리아든가 이런 업체들과 차별화된다는 점은 이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계 최초로
일괄 전산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부분인데, 역시, 이런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접속가 매달 수준인데요. 현재 시가총액 1,030억입니다. 지난해 말 3분기 기준 무차익을 하고 있고, 평균상승도 690억대로 아주 저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실적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현 주가, 6배 정도가 안 되는 그런 저평가 매트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별로 현 PER, 올해 예상 EPS 40원대인데, PER 8배 정도 볼 때 충분히 5,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 KTS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대에 대해서 끝으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4,100원에서 4,200원 밴드를 설정해드리겠고, 손절가는 3,740원 하회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헌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한창 동시효과 상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어떤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명식 전문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 일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거래소 쪽은 7포인트 정도 현재 상승하고 있는 1962선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네, 오늘도 동시효과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 흐름이 출발이 예상되고 있죠. 일단은 삼성전자 140만 원대 회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환율 상승과 더불어서 강한 급반등이 나타났던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금일 숨고르기 조정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반면, 한국전력 최근에 강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동시효과에서는 현재 약 2%대 조정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무래도 업종별, 섹터별 순환 상승이 순환 국면이 반복되다 보니까 한국전력의 그러한 숨고르기 조정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겠고, SK 하이닉스 4분기 실적이 발표됐죠. 흑자전환 성공에 대한 그러한 주가가 현재 장 초반부터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시가총액 중하위권 종목군들의 경우 최근 들어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바닥권을 다치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롯데쇼핑이 현재 1%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금융지주 현재 1.5%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최근에 경기 민감주인 화학주들의 흐름이 썩 좋지 않았는데, 현재 롯데케미칼이 약 한 2%, 1-2% 정도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 속에서 옐로칩 종목군들의 순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외국인 매도 물량도 주춤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양호한 그런 흐름이 금일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0.2% 정도 상승 출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저께 미국 증시도 상당히 나쁜 모습이 아니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어저께에서부터 약간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만큼은 아니지만은 오늘도 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일단 단기적인 쌍봉의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라인에 이탈을 하고 올라온 상황이라서, 일단 오늘도 505포인트에서 518포인트 전후로 해서 매매 공방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좀 확인해야 될 부분도 507포인트 안착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이라든지 CJ 오쇼핑, 파라다이스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에스홈쇼핑이 3.5%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약간 이제 피팅 업체 중에서 실적은 조금 좋지 못했지만 태움 같은 종목군도 1.3%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특징주를 잡히고 있고요. 기타 대부분의 상위 종목군들은 상승을 좀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1.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예상을 좀 보이면서 최근에 계속 5,000원대 저항대가 걸린 모습, 특히 이제 그저께하고 어저께 조금 그저께 좀 큰 폭의 하락폭이
좀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중에 돌지 못한다라면은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놓이거나 혹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이제 CJ 홈쇼핑,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한번 장중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올라왔었는데요. 오늘쯤 3.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CJ 홈쇼핑이 마찬가지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지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은 모습 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수급적으로 보신다라면은 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외국인이 어저께 전체적으로 약간 매수 상위를 좀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조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좋은 모습 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월 30일 수요일장이 이제 막 열렸습니다. 자, 오늘 지수대를 먼저 살펴보면요. 6포인트, 1.4포인트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양시장이 1962와 506포인트로 상승장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 출발 상황 보다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수 전문가님. 네, 현재 국면에 있어 6포인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예, 현재 이러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고요. 현재 업종별 흐름을 살펴볼까 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견조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업종별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대형주 쪽에서 상승 흐름이 아직까지는 시가총액 출발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음식료 섹터부터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품 위에서는 뭐 CJ 푸드라든가 일단 최근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저점 매수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전반적으로 섬유의복 쪽으로도 현재 뭐 강보합권은 형성이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강한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금일 같은 경우 뭐 의약품에서 LG 생명과학이죠. LG 생명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옴으로 인해서 LG 생명과학이 현재 1.4% 상승하면서 일단은 뭐 제약업종의 경우에도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의료정밀의 경우에는 뭐 개별 종목의 상승 흐름이 뭐 반등을 이끌고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 뭐 미국에서 IBM에서는 계속해서 헬스케어 쪽으로 진출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헬스케어에 대한 그러한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정밀 섹터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스업 예상대로 1.8% 업종 지수가 하락하면서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건설업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금일의 경우에는 약간 가격 조정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가 관련주로 매기가 순환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운수창고업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이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뭐 통신업종 계속해서 순환 상승 사이클이 전개되고 있죠. KT, LGU 플러스 일단은 뭐 당분간 4분기 그 다음에 1분기에도 실적은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금융업 섹터입니다. 금융업 섹터의 경우 계속해서 은행주의 상승 흐름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던 증권 섹터의 경우에는 혼조 국면이 전개되고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금일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틈새 시장 속에서 화재 업종의 상승 흐름이 견조한데 금일은 동부화재가 한 1.6%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강한 반등 국면은 아니지만은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있는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이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 지금 상승세를 조금 더 키우면서 0.4% 약 2.2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507포인트, 507.40포인트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 아침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가장 중요한 자리는 507포인트 전후로 해서 매매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오늘 특징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어쨌든 쌍봉의 지금 모습, 단기적인 쌍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를 좀 붕괴시켰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507포인트나 정말 좋은 모습을 띈다라면은 510포인트까지도 상승을 한다라면은 일단은 쌍봉에 대한 우려감은 좀 덜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될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수급을 좀 보신다라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뭐 크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이 한 3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이 투신하고 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23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30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거래소에서는 매도가 나왔었지만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15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상승을 좀 이끌었었는데요. 오늘도 만약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좀 이끄는지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투신이 거의 열흘 연속 매수를 보이다가 어제부터 약간 매도 반전됐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셀트론이 0.7%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CJ 오쇼핑 0.5%, 파라다이스 1% 전후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한번 가격 조정이 한번 강하게 나온 상황에서 지금 계단식 상승이 나오면서 약간 상승 세기형 모양이 조금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번 주 안에 오늘이면 좋겠지만 오늘이 아니라고 했을 때 내일 중으로 해서 18,500원을 강하게 돌파시켜야지 추가적으로 2만원이나 21,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약간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SK 브로드밴드 말씀을 드렸는데 SK 브로드밴드가 결국은 하락 출발을 하면서 4,900원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000원으로 올라와서 마감을 하는지 아니면 5,000원 이하, 즉 4,900원 이하에서 마감하는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CJ ENN 같은 경우는 다음께 차차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하고 나서 어저께 1차적인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도 가다에 따른 추가적인 기간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강하게 올라오기보다는 34,000원을 전후로 해서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오히려 만약에 오늘 한 33,500원이나 700원 자리가 강하게 조금 무너진다라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33,000원 초반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가 한번 강하게 올라왔다가 강하게 빠진 상황에서 다시 그 저점대 7,000원대에서 지금 바닥다지를 하고 있습니다. 7,000원을 지켜주는지 7,000원이 제가 보기에는 뭐 지켜질 것 같은데 일단 7,100원이 지켜지면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뭐 GS 홈쇼핑 0.4% 상승하고 있고 SFA가 0% 그러니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까 태용 같은 것도 0.5%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큰 변함 없이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약간 이제 아침에 좀 특징 종목을 좀 보신다라면은 어저께 이제 그 YG 파워가 이제 합병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거래 정지를 당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제 우회 상장에 대한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거래 정지 요건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세 출발하면서 지금 10% 상승세 상한가로 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 만약에 상한가로 마감을 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대신에 만약에 여기서 뭐 신규 매수를 들어가신다라면은 1,0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매매를 해볼 수는 있다. 왜냐면 어저께 개파락 나왔던 자리가 1,000원짜리이기 때문에 1,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서는 손절가를 짧게 놓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 상한가 안착을 못한다라면은 내일 시장에서도 조금은 힘들 수 있다는 부분들 어쨌든 1,100원대는 계속 저항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타적으로 이제 오늘 조금 환율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아직까지 지금 3원 좀 3.3원이 떨어진 1,079.2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환율이 요즘에 급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외환 트레이더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기저귀 차고 일할 정도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1,080원 이상으로 올라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1,080원대로 올라온다라면은 결국엔 부품주들도 약간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서는 1,080원 올라와서 마감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을 해가지고 최악의 경우는 1,070원 중반까지도 빠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월요일에 대상승 나왔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 동향 점검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의 장 흐름과 또 전망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50전이 하락한 1,081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78원 80전까지 하락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079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는 지난밤 뉴욕 여교 시장에서부터 소폭의 하락 압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내일 새벽에 마감될 예정인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현재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유로달러의 경우 독일 경제 지표의 예상밖의 호조와 또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의 부진이 겹치면서 주요 심리적 저항선인 1.35달러에 육박하는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날 유로달러와 관련된 외환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은 유로화 강세에 따른 유로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지정학적 불안감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점을 반영해 상품 통화들이 강세를 보인 점이 아시아 통화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달러 엔의 동향이 되겠는데요. 지난밤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 엔이 상승할 수 있는 주요 명분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달러 엔은 90엔대 중반에서 제한된 흐름만을 보여주었고요. 국채금리 상승 이후에 달러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재료가 등장하지 않는 한 달러의 상승 속도가 상당히 둔화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달러 원이 급등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인 외국인들의 자산 이동, 즉 국내 수출주를 매도하고 일본 수출주를 매입하는 현상을 진정시키면서 달러 원의 상승 속도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로달러가 주요 저항선인 1.35달러를 상향 돌파하면서 1.37달러대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유로화 강세에 따른 유로 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이 제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국내 증시에 투자된 유럽 자금의 유출로 연계되면서 이에 따른 역성금 수요가 달러원의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여교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의 장중 고점이 1,090원인데요.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는 1,088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비록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저점이 1,082원 20전이었고요. 오늘 현재까지 장중 저점이 1,078원 80전입니다만 아직은 달러원의 반등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070원대 후반과 1,080원대 초반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환시장 점검해봤습니다.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한국벨로 21의 이득호 대표와 함께 작전타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세우신 전략은요? 네, 다세마나 지수가 모처럼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최근 거셌던 외국인 매도세가 그나마 줄어든 것이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어제 글로벌 증시 상승함에 따라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192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구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냐 좀 봤었는데, 일단 뚫고 올라간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수가 1930선까지 후퇴했던 상황에서 1950선 초반에 형성되고 있는 61선을 돌파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였는데 생각보다 단시간에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물론 저항선이었던 61선이 곧장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아직은 외줄타기 양상이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는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930선을 2차 지지선으로 본다 했습니다. 2차 지지선이 이탈된다면 1910선까지 적극 매수 구간으로 본다고 했고요. 현재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수는 1975포인트까지 반등 구간으로 열어두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지수만 놓고 보면 많이 상승이 나온 것 같지만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는 크게 오른 종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이 큰 IT 종목들, 현기차 위주로 증시가 움직였기 때문에 수익 내기 어려운 것은 오늘도 비슷한 양상일 것 같고요. 아직은 역시 지수 방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실적주, 또 모멘텀이 살아있는 개별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한 장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정치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신당 창당설이 돌면서 써니전자, 우성사료, 미래산업 같은 종목들 들썩였고요. 그 외 종목들은 탄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빨리 이 정치 테마의 불씨가 꺼져야 새로운 테마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로 테마 같은 것도 이제는 많이 식상하고 시장에서 먹히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새로운 테마가 좀 나와서 시장을 이끌어줘야 하는데 현재는 이러한 새로운 테마에 매우 목말라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 2월인데요. 2월 역시 좀 만만치 않은 장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증시는 좀 오르락 치면 실적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 추정치를 많이 낮춰잡고 있는데 그마저도 충족을 못 시켜주는 상황입니다. 환율 역시 부담이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월 중순 정도에는 주준화가 돼야 해결이 될 듯하고 비슷한 시기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이때 한 차례 정도 변동성이 커진 이후에 증시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현재 정치 테마 쪽을 들어가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우리는 매매를 진행하겠는데 오늘은 앞서 추천드린 LG 이노텍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LG 이노텍은 일주일 전에 추천드려서 약 4%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이죠. 수익 실현하고 나온 이후에 조정권에 들어오면서 소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LG 이노텍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카메라 모듈과 LED 조명,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스위치에 사용되는 인쇄 회로기판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에 삼성전기가 있다면 LG전자에는 LG 이노텍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애플의 카메라 모듈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서 그동안 애플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애플 주가가 많이 크게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IT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보실 때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기관의 움직임인데요.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일, 25일 지수 급락이 나왔을 때도 거래량 대비 대량 매수에 나선 기관의 모습이고요. 어제까지 6건의 연속 순매수, 주식수로 따지면 13만 주 이상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애플 때문에 주가를 떨어뜨려 놓고 매수를 한다? 상당히 좀 냄새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잊혀져 있던 LED 산업 현황입니다. 앞서 추천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이노텍이 그동안 LED 산업 부분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왔었는데 흑자전환 시기가 늦춰지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하지만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LED 산업 업황이 나아질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과 함께 정부 정책으로 LED 조명 사용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LED 분야에 많이 투자해온 LG이노텍의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질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기관의 이러한 움직임을 읽고 매수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LG이노텍 공략을 다시 하겠고요. 목표가는 81,000원, 설정가는 74,000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기관 수급 동향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 LG이노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드코 작전 타임에서의 추천주입니다. 지금 가격대에 대해서 여러분께 화면을 통해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한국밸류 21 이드코 대표 의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이제 1월 증시도 하루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가오는 2월은 외국인들의 매물이 줄면서 글로벌 증시와의 키 맞추기를 시도할 수 있을지, 그에 따른 관심 업종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확인합니다. 먼저 대우증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전망에 따른 2월 전략을 제시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외국인 매도 9%와 3%의 차이를 분석해보고요. 동양증권은 두 가지의 차별화, 한국 증시와 스마트폰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에서는 2월 증시 전망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에서는 랠리 지속하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가운데 대우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화를 예상합니다.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1월에 두드러진 초과 하락으로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또한 2월엔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이고 신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기술적 조정을 받더라도 선조정을 받은 한국 증시 하락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2월 코스피 밴드는 1900에서 2050으로 예상합니다.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하나금융지주, 현대제철, 삼성증권, 대림산업, LS산전, SFA, SBS, 한진해운을 꼽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총 1조 7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는 상당 부분 뱅가드사의 벤치마크 지수 변경에 따른 영향과 편차익 매물 때문인데요. 2012년 7월 이후 외국인들의 평균 진입 지수는 1943포인트, 환율은 1112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종합수익률이 9%에 육박하면서 시작됐는데 현재 3%에서 6% 수익률 구간에서는 적극적 이익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한국 증시는 이머징 증시 대비 저평가돼 있어 환수익이 하락하고 반등이 제한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지수 수익 확보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엔저 현상,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조정 등으로 일방적으로 밀렸던 국내 증시에 이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수익률 격차는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관심은 펀더멘탈과 가격 메리트로 이동하면서 역차별 현상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과 같은 고가 스마트폰 생산 기업은 부진한 반면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 생산 기업들은 반등하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중저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성장 수혜 기업에 관심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토러스 투자증권입니다.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2011년 1월을 고점으로 작년 상반기 하락하다가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계의 디레버리징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중국 역시 미국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시행했던 경기 부양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글로벌 경기 회복은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른 코스피 2월 예상 밴드는 1880에서 2000으로 보는데요. 다만 2월 중순 미국 재정절벽 2라운드가 예정돼 있어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지금은 외국인 매도와 환부담을 해소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 초기 국면인 현재 저PBR 경기 민감주인 소재, 산업재, 금융주의 비중 확대를 권합니다. 네, 마지막 IM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가요 상승을 했는데요. FOMC 회의를 앞두고 간만 기조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 실적 개선 소식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5년 내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요. 하위자하고 포드의 기업 실적 개선 소식인데요. 경기 민감주하고 경기 방어주의 동반 실적 개선으로 지금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도 유로존의 최악은 지났다라는 말을 밝히고 있는데요. 독일 역시 5년 내 최고치에 다다른 모습이고요. 그런데 유럽 빅3 중 하나인 프랑스의 회복이 좀 더딘 것이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를 증명이라 하듯이 프랑스 장관이 자국 나라의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고 발언을 좀 했습니다. 경각심을 심어주는 건지 경계 우려감을 나타내는 건지 지금 반반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제조업 기반이 좀 취약해진 프랑스의 현실로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 중국 4분기 GDP가 7.9%로 7.4의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유로존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국의 수출도 살아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좀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60일선에서 반등에 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저로 인해서 수출주의 약세가 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전일 같은 경우 좀 낙폭과대 되돌림 구간에 좀 지수 상승을 뒷받침해준 그런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외인들이 현물 매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파생시장에 의해서 조금 좌지우지되는 변동성이 좀 큰 그림이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의 지수 방어 의지만 좀 확인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외인들의 현물 매수가 한 2천억 이상 들어오는 날짜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날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40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았는데요. 500불 밑에서 애플이 상승 반전에 성공한 그런 그림 때문에 같이 좀 동반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나온 관심 종목은요, 지난주와 동일하게 미래에셋증권하고요, 대우조선해양인데요. 금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종가까지 한번 들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장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업종 스캐닝, 먼저 이명식 전문가께서 IT와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의 오늘 장에서의 흐름과 또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금일도 1% 상승한 140만 원대를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 수급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단 60일선에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1월 초 158만 원을 찍고 140만 원대를 이탈했는데 가격 조정이 약 한 1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 거래량을 보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저점이 확인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장 초반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SK 하이닉스 역시 60일선에서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고, 일단은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IT 섹터의 경우 환율 영향 때문에 상당히 혼조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1분기까지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이닉스의 경우 최근에 디램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원가 경쟁력이 이번 4분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면서 적어도 25,000원대 가격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환율 상승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이어진다면은 IT 섹터의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고, LG전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60일선에서 가격 지지를 받고 현재 반등 국면이 미미하게나마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LG전자의 경우에도 일단은 스마트폰에 대한 그러한 경쟁력이 이제 시장에서 적절하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만큼 일단은 혼조 국면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중기 이동 평균선인 75,000원대권까지의 반등 국면이 전개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섹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동차 섹터의 경우 현대차죠. 현대차의 경우 역시 혼조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금일 우리투자증권에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섹터의 펀드멘탈은 견고하다. 주가 저점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런 논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수급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급격한 그런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제반 이동평균선들이 하향 추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으로 돌리기까지는 기간 조정이 상당 기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급락 국면이 나타났던 21만 원대가 강력한 저항 라인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일단은 중기적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봐야 될 대목이고요. 반면에 부품주 중에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기관 매수세가 최근에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대모비스의 경우 1월 초부터 급격한 가격 조정이 전개됐을 때 일단 손바뀐 국면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기관 쪽에 매집이 일단은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충분한 가격 조정도 마무리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현대모비스 부품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소업체인 성우하이텍의 경우에도 최근에 환율이 급등하기 전에 이미 저점을 찍고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중소형 부품주 자동차 부품 섹터의 경우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 특징적 종목은 한라공조입니다. 최근에 해외 업체를 인수하면서 시너지 효과 기대감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1월달 강한 반등이
반등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그 당분간 그 25,000원대 전후에서 진통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을 살펴보고 일단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금일 그 시장에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조선 섹터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금일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일단은 다시 한번 상승 국면으로 진입해 나가는 그러한 그 초석을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39,000원대 가격 물량 소화만 이루어진다면은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조선 3사 중에서 유일하게 2012년도 수주 목표치를 초과 달성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조선 섹터의 경우는 대우조선이 일단은 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상당히 그 가격 조정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 랠리가 이끌고 있다는 것은 수급도 좋고 일단은 뭐 향후 수주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진중공업의 경우 금일 그 가격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컨테이너선에 대한 대규모 수주설이 현재 주가 반등을 이끌고 있죠.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 뭐 1년 만에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일단은 그 수주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정유 섹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그 최근 들어서 그 정제 마진이 그 개선되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그 본격적인 그러한 그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GS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전력 그 도입 가격 그 상한제 소식으로 인해서 뭐 강한 하락 국면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그 하방 경직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그 정제 마진 그러한 그 가격 그 반등 이에 따른 그러한 그 펀더멘탈 개선, 이러한 요인들이 일시적인 악재를 그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한 71,000원대, 75,000원권까지의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중요한 것은 그 최근에 그 화학 섹터가 상당히 부진하죠. 현재 LG화학의 경우 2%대 하락 국면이 나타나면서 30만 원대권까지 다시 한번 그 눌림목 조정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정유 섹터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그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화학 섹터의 경우에는 중국의 춘절 효과를 그 봐야지만 펀더멘탈 개선 추이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섹터의 경우에는 한 2분기 정도의 펀더멘탈 개선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반면에 그 금호석유 화학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셰일가스 영향력에서도 자유롭고 1분기 그 공장 증설 효과,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특징적 요소는 뭐 SKC가 계속해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하락 국면이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죠. 엔저, 그 다음에 그 펀더멘탈 부진,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IT 운수장비 정유화업종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유창희 대표는 철강, 기계, 금융, 건설의 흐름과 특징 종목까지도 함께 추려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코스닥 차트 먼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가 지금 아까 507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506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한 1포인트 정도 상승폭을 줄이면서 매매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507포인트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철강금속 관련된 종목군을 보신다면 포스코가 이제 실적이 안 좋았죠. 어닝 쇼크 수준까지 실적이 발표를 했지만은 어쨌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어쨌든 최근에 국내 뭐 중국뿐이 아니라 국내 철강사가 가격을 인상했다는 부분들도 약간은 뭐 이번에 실적 발표가 저점이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폭이 나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코스닥 차트랑 좀 비슷하게 한번 1차 상승이 보이고 나서 단기 쌍봉의 역할을 뛰는 모습 좀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5만원, 35만 6천원 요 가격대가 잘 지켜지는지 여부, 여기가 지켜진다라면 다시 37만원이나 38만원 향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가 지켜지지 못한다라면 일단 60일선 라인인 34만원대까지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경기하고 많이 민감한 고려 아연하고 풍산 역시 지금 계속해서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 아연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계속 연출하고 있으면서 저점, 그러니까 오늘 38만
5,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저점을 다시 갱신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포함해서 3일에서 4일 정도 여기를 지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켜진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풍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경기하고 민감된 종목군인데 이 종목 역시 지금 아예 저점을 먼저 이탈을 해버렸죠. 저점을 이탈하고 지금 오늘 3일째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상당히 미약하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최소한 2%대 상승을 나오지 못한다면 내일까지 해서 29,700원이나 혹은 3만원대까지 올라오지 못한다라면은 다시금 저점대 28,500원대를 확인하러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BHI가 추가적으로 이제 뭐 다른 철강주들도 보신다라면은 조금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혼조세나 약세의 모습을 좀 띄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기계업종을 보신다면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어쨌든 1차 하락을 끝내고 최근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 동안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약간 미미한 수준이다. 오늘 22선 돌파를 하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굴삭기 업체가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걸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약간은 좀 아직 실적에 대한 개선의 기대감은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다만 이제 올 1분기서부터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주가는 움직임이 없다는 부분들 체크했을 때는 여기서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확실하게 22선이 안착이 됐을 때 17,000원이 안착이 됐을 때 혹은 거기가 돌파가 될 때 매수하는 게 좋지 지금은 오히려 아직까지 좀 관망을 해야 된다. 오히려 여기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다라면은 저점을 갱신하면서 16,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BHI 같은 경우가 이제 발전 설비에 대한 기대감을 작용하면서 한번 강하게 올라왔다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조금 하락세로 돌변하면서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했는데 오늘은 1.2% 정도 상승을 하면서 28,700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뭐 29,000원대까지 가면 좋겠고요. 만약 그게 아니다고 하더라도 내일까지 해서 29,000원 이상으로 올라온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타 금융업종을 보신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저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금융업종군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상존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기간 조정의 성격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 보신다면은 BS금융 혹은 DGB 금융지주죠. 이런 은행주들이죠. 이런 은행주들도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다는 부분들, 후발주자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금융주들은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좀 쉬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약간은 좀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건설업종을 좀 보신다라면은 어쨌든 최근에 건설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작용하고 있으면서 건설사들의 실적도 지난 4분기 실적은 오히려 건설사들이 더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띄고 있죠. 다만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급등을 했고 오늘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약간 쉬어가는 모습들. 결국은 대형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모두 약보합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건설주 얘기를 하면 중소형 건설주들이 가장 주가 흐름이 좋게 모습을 띄고 있고 그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도 그룹사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도가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은 두산건설이 거의 7%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양봉으로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코오롱 글로벌이라든지 계룡건설 같은 경우도 계룡건설도 지금 보신다면 1차 상승이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2차 상승 고점대를 돌파시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역시 하지만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어찌됐든 조금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하시더라도 많은 금액보다는 소량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통신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네.
일단은 뭐 통신 섹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SK텔레콤이 금일은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 들어서 16만 원대가 일단 뭐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대로 작용했는데 최근 들어서 LG U+에 대한 영업 규제 상대적으로 SK텔레콤, KT 쪽으로 일단은 뭐 주가가 견조하게 흐르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났긴 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17만 5천 원대에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눌림목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중요한 가격 저항 라인대는 16만 원대를 강하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차례 18만 원대에 저항 라인대가 놓여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을 비롯한 일부 통신 관련주의 경우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KT를 살펴볼까요? KT 경우에도 역시 이미 저점을 4만 원대 부근대에서 이미 찍고 현재 2개월 가까이 등락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역시 KT 경우에도 4만 원대가 의미 있는 그런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일단 KT 경우 4만 원대를 단기 저항 라인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LG U+의 경우 계속해서 뭐 저점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일단 뭐 8,000원대를 돌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봉을 보시면은 다시 8,500원대 단기 저항을 받고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LG U+의 경우에도 일단은 뭐 8,000원대 전후에 그런 등락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KT라든가 SK텔레콤의 경우 계속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러닝이라든가 특히 원격 진료 이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유통 섹터를 한번 살펴보면 롯데쇼핑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롯데쇼핑 상승 추세는 살아있긴 한데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역시 40만 원대가 단기 저항 라인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의미 있는 것은 호텔신라 최근에 가격 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진 이후 현재 반등 국면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의미 있는 바닥권이 확인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한 그러한 기관 수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음식료 섹터를 살펴볼까 합니다. 음식료 섹터의 경우 최근 들어서 상승을 주도했던 대상 4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급격히 단기간 내에 전개되고 있죠. 역시 음식료 섹터를 주도했던 주도주 성격의 대상이 어닝 쇼크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섹터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농심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기 때문에 농심 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유창희 대표께서 테마주 흐름 정리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방위 산업체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빅텍이 12%, 장중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고요. 스페코 역시 10%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휘니드 6%, 퍼스텍 6%, 모두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뭐 북핵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만은, 이게 뭐 이 회사가 실적이 급격히 이로 인해서 늘어나는 종목군들은 아니기 때문에 테마는 좀 테마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나로 발사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우주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신다라면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한양 ENG 같은 경우도 1%대 전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비치로테크, 비치로시스 모두 2%대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일단은 이게 오늘 마지막 발사인데, 뭐 그동안 이제 계속 발사한다 하다 계속 연기가 되어 있던 부분들인데, 오늘 발사에 성공하는지 여부, 발사에 성공한다고 해도 일단은 테마가 좀 끝날 가능성이 높고, 실패를 한다 그러면 또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겠지만, 최근에 또 가격 조정이 많이 나왔던 상황에서 또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주가는 일단은 뭐 호재보다는
단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들은 크게 어저께도 좀 가격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좀 띄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최근에 좀 정치적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가격적인 부담감을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주가의 흐름을 조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성창투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어제 오늘 이어서 조금 5%대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특징주를 조금 더 하나 찾아본다면 아이센스가 오늘 신규로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는데 혈액 관련된 혈당 측정기 제조업체인데 공모가는 상회하고 있어요. 공모가 19,000원 정도에서 공모가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모가는 상회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장중에는 한 10%까지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좀 줄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성 엘컴텍 같은 경우가 이제 유상증자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기업을 이제 M&A 좀 매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 작용하면서 오늘 점상으로 해서 15% 상승을 보이면서 550원대 상승하고 세를 보이고 있다. 아까 YG파워도 말씀드렸지만 YG파워도 어쨌든 제3기업을 인수한다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10% 올랐다가 지금 낙폭을 좀 줄이고 상승폭 줄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신규 매수는 가능하지만 여기서 많이 올라오지 못한다라면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던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정리 부탁드리죠. 네, 미 증시는 케이스 슐러 지수 호조의 상승 마감에 13,954점 사이를 기록하며 다우지수가 2007년 이후 처음 14,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9일부터 이틀간 열리고 있는 FRB의 공개시장위원회도 주목할 변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960포인트 내외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초 리스크 요인이었던 미국의 재정절벽 현실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연초 이후 약 4%대 상승했지만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약세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급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코스피를 견인했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됐기 때문인데요. 실적 및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국내 증시 매력도는 여전하다고 보입니다. 1930선 매수, 2000선 매도,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은 당분간 유효해 보입니다. 네, 1930선 미만에선 매수, 2000선에서는 매도라는 박스권 트레이딩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소개하실 회사는 어디입니까? 네, 오리털 가공과 의료 제조 및 판매 회사 태평양 물산입니다. 의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갭, 타겟, 컬럼비아, 자라 등 외국 대형 바이어의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수주하여 제작 및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모는 국내 최초 KS 마크를 획득해 국내 최대 우모 생산 회사로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매출 구성은 의류가 65%, 우모 32%, 임대 및 기타 3%를 차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태평양 물산 실적은 어떠합니까? 네, 최근 한파에 구스다운 침구 소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물산의 거위털 침구 전문 브랜드인 소프라움에 따르면 11월과 12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2%, 109% 증가했습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벌써 전년에 141억 원을 넘어선 191억 원이고 4분기 실적도 호조에서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사상 최대 이익의 달성이라.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주가는 PER 15배, PBR 0.6배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작년 1월 2일 16,000원대이던 주가가 1년 만에 29,000원대, 3만원대까지 80%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증가 추정치도 거의 80%에 이릅니다. 꾸준한 우상향 주가의 실적도 뒷받침돼서 PBR 1배 수준인 42,000원 정도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매수가 28,500원에서 29,500원,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일부 함께 해주신 이명식, 유창희 두 분 전문가께서도 수고하셨고요. 네, 잠시 후 11시부터 종목 퀵서비스 상담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